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엔잡러 약 68만 명. 이제 부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되었습니다. 그중 수많은 부업들 가운데 가장 진입 장벽이 낮아 여러 사람들이 선택하는 부업, 블로그.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글을 쓰더라도 대부분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도 벌지 못한 채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루 13만 원, 월 최대 600만 원까지 블로그로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글만 쓰면 돈이 벌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보니까 접근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당신이 블로그로 돈을 벌지 못했던 이유, 진짜 돈을 버는 블로그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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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업 블로그로 삶을 살고 있는 글로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글로리가 무슨 뜻인가요? 사실 제가 이름이 영광이라서 그냥 글로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블로그라면 여러 종류의 블로그가 있는데 네. 어떤 종류의 블로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워드프레스가 메인이고 이제 부는 네이버 블로그. 많은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는 아실 텐데 이제 워드프레스는 잘 모르실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는 일단 이제 네이버에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고 워드프레스는 이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 생각보다 워드프레스로 구축된 것들도 많고 이제 내가 디자인 같은 것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기능 같은 것도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는 월세, 이제 워드프레스는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블로그가 있다면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알려드릴 수 있죠.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침대에서 작업하세요? 저는 침대에서 이제 작업하거나 아니면 매일 누워서 이제 휴대폰 보거나 저는 이제 작업 시간 자체가 긴 편은 아니거든요. 짧게 치고 빠지고 놀 때도 많고. 제가 듣기로는 걸음이 많이 없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사실인가요? 진짜 사실입니다. 제가 아이폰 건강 어플에서 실제로 10걸음, 18걸음이 나왔어요. 신성화도 그것보다 좀 더 컸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워드프레스 블로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내가 주인이 되고 이제 내가 플랫폼이 되는 이제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외부 입을 통해서 이제 손님들을 끌고 와야 되는 형태예요. 외부 유입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외부 유입이 진행이 될까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구글 광고를 통해서 이제 외부입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지식인을 통해서 외부입하시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외부입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음에서 티스토리를 통해서 외부입하시기도 하셔요. 워드프레스로는 어떻게 외부 유입이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제 네이버 카페도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 보통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블로그를 생각하실 텐데 또 워드프레스를 또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애드포스트랑 에센스랑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애드포스트는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광고 설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센스를 선택했죠. 내가 주인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구글 에센스를 했을 때 제한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전면 광고를 못 킨다든지 아니면 앵커 광고를 못 킨다든지. 근데 워드프레스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다 킬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맛집 사장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맛집 사장이 되어야죠. 부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블로그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글을 쓰는 걸 잘했었고 접근성이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무자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업으로 하고 계시지만 직장을 다녔을 때도 블로그를 좀 하셨나요? 저는 21년도부터 제대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직장 다녔을 때 블로그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자본이 안 들어가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글로리님의 수익을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 수 있죠. 1월 달에 2,900달러, 2월 달에 2,600달러, 3월 달에 3,200달러.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좀 수익을 얻으셨던 뭐 그런 포스팅이 있나요? 여기 보시면 2,977달러, 2,294달러, 2,210달러, 또 여기 보시면 2,205달러, 그리고 2,046달러. 그럼 이게 한 포스팅에서 나온 금액인 거예요? 한 포스팅에서 나온 금액은 아니고 5개의 포스팅으로 거의 10,000달러 가까이 나온 거죠. 애드센스와 제휴 마케팅 수익 구조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쉽게 설명해서 무인 매장이라고 설명해 볼게요. 이제 이 무인 매장에 광고판을 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판을 보고 손님들이 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온 게 에센스예요. 그리고 제휴 마케팅은 내가 물건을 진열하는데 그 물건이 내 건 아니고 광고주의 물건을 팔아주고 거기서 수수료가 받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체험단은? 체험단은 말 그대로 내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 좀 이제 대신 팔아줘 해서 하는 게 체험단이에요.
제휴 마케팅은 말 그대로 이제 광고주랑 직접 컨택하는 방식도 있고 이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보통 이제 무조건 이제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아마 광고주를 컨택하시는 방법이 이제 단가적으로는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제휴 마케팅 사이트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혹시 뭐 틱톡 앱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어. 틱톡 앱테크도 제휴 마케팅 일종이라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틱톡 앱테크를 생각보다 무시하는데 제가 아는 한 블로그는 그걸로만 4천만 원 벌었었거든요. 아냐 모르냐 이 차이가 진짜 심한 거죠. 쇼츠에서 제품 보기라고 해가지고 뭐 쿠팡 같은 것도 나오네. 일종의 하나겠네요. 그쵸.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마케팅 일종이에요. 체험단은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체험단은 이제 원고를 주는 방식도 있고 보통은 이제 원고를 주는 방식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체험단의 장점은 이제 내가 일단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거. 뭐 맛집을 가더라도 이용권을 받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생활비를 굉장히 아낄 수 있고 배송으로 들어오는 협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글로리 강사님께서는 애드센스가 더 돈이 되기 때문에 애드센스를 하시는 거겠네요. 그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트래픽이 이제 제일 본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에센스나 제휴 마케팅이나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수단인 거죠. 언제든지 이제 트래픽을 이제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것들. 돈을 버는 블로그 글쓰기는 일반적인 블로그랑 이제 좀 다르다는 말씀이실까요? 너무 달라요. 이제 보통 이제 블로그라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일기 개념으로 생각해요. 글만 쓰면 돈이 벌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니까 접근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일단은 키워드라는 개념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아까 제가 무인매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좋은 키워드는 강남과 같은 상권인 거죠. 이제 나쁜 키워드들은 정말 이제 시골 변두리 아무도 안 오는 곳. 그러니까 이제 방문자도 안 늘고 수익이 안 생기는 거죠. 직장인 분들이 이제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시니까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글을 쓴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글을 보고 잘못해서 광고를 클릭하시기도 하거든요. 광고를 클릭 안 할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실수로 클릭하게 만드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외부 유입에 대한 글로리 강사님만의 꿀팁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보통 이제 돈 나오는 키워드가 있으면 제가 다 먹으려고요. 그냥 이제 여러 블로그를 동원해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돼. 어디에 들어와도 내 거게. 돈 버는 블로그를 하려면은 외부 유입은 무조건 해야겠네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죠. 단톡방에 이제 보면 이제 항상 제가 질문 답변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질문하실 때는 제가 동기부여를 되게 많이 해드리거든요. 돈 안 벌릴 때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본인은 이제 1달러도 못 버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갑자기 100달러를 벌고 있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게 사람이라서 집안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제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처음에 수익 내려고 했을 때도 그랬었고 어떻게 글을 작성하시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뭐 이슈 트래픽이라든지 롱테일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구분해서 쓰는데 1월 달부터는 연말정산 시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금액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나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금액을 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정산 미르보기라는 키워드를 많이 검색해봐요. 미르보기. 저는 무조건 뭘 보냐면 글을 써놓고 트래픽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트래픽을 끌어올 수 있는지부터 키워드를 찾아봐요. 만약에 지식인 작업할 게 있다 이러면 그 글을 쓰고 지식인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수익 자체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제 방문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정은 이제 뭐 저는 보통 그 2번을 GPT한테 입력하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용으로 글을 써달라 하고 워드프레스용으로 글을 써달라 하고 그런 작성하려고 해. 저는 그래도 이제 글은 한 번씩은 무조건 읽어보거든요. 문체가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 전 수정을 한 번 해요. 문체를 다듬어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고를 뽑아주면 이제 하나는 워드프레스에 올리고 하나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그리고 지식인 답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정보다 이러면 그냥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식인의 답변을 하면은 어떻게 또 돈이 벌리는 거예요? 지식인 답변을 하면 이제 내 워드프레스 링크를 남기면 그 안에 들어와서 광고를 클릭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자신의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들어가기 위한 유입 경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워드프레스가 아니더라도 뭐 제휴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또 꿀팁 하나 알려주면 이러면 사람들이 클릭을 잘 안 해요. 너무 GPT스러우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넘버링이나 글머리 기호라든지 이런 거 다 빼달라 그래요. 좀 원하는 답변이 나왔나요? 원하는 답변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나는 내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유입을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이제 줄이면서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글로리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블로그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초창기에 배웠을 때는 글쓰기부터 진입장벽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1일 1포스팅을 시켜보면 글쓰기부터 막혀서 1일 1포스팅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은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되는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트래픽, 키워드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방문자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인테리어 10억 들어서 프랜차이즈 하는 것보다 워르드 맨션인데 장사가 잘 되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잠시 손님이 반짝 왔다가 끊어지는 경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글 2010 무료 설치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손님들이 찾아오는 형태예요. 그런 게 이제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고, 이제 전자는 이제 숏테일 키워드라고 얘기해요. 사실 저는 블로그 검색을 어떨 때 하냐면은 여행 갈 때 네. 많이 하거든요. 여행은 좀 돈이 안 되는 키워드인가요?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비주류 국가를 소개하면서 마이리얼 트립이라든지 아고다라든지 트립닷컴이라든지 뭐 제휴 마케팅을 엮는 방법도 될 거고,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내가 포스팅을 정말 기깔나게 한다 이러면 이제 뭐 협찬을 받는 형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돈이 되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키워드 다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곧 있으면 무료 특강을 준비하는데 제가 직접 써봤던 키워드면서 고RPM 키워드를 이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쟁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경쟁자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게, 애초에 저는 이제 키워드도 많기도 하고 저는 또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정말 1달러도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1달러라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부업에서 전업으로 넘어가신 거잖아요. 네. 전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에요? 전 직장에서 배운 것도 너무 컸고, 일단 제가 잘하는 게 블로그니까 저는 일단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트래픽을 끌어올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전업을 결심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뭐 혼자서 운영하는데 좀 문제는 없나요? 당연히 문제는 있죠. 애드센스 계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고, 네이버 블로그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고, 대응할 수 있는 거면 대응을 하고, 내가 대응을 못하는 문제들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접어버리는 편이에요. 애드센스 계정 해지만 3번을 당했거든요. 구글이 믿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플랫폼 입장이니까 당연하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하자 해서 트래픽을 늘리는 데만 신경 쓰고 있어요. 언제든지 트래픽을 끌고 올 수 있으면 수익적인 부분들이 커지니까. 애드센스 계정 문제랑 별개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이라는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도 다 겪어봤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다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리스크 관리에 힘을 써요. A 수익이 망가지더라도 B 수익이 계속 들어오게, 그래야 어느 정도 생활이 되니까요. 저품질 블로그가 도대체 뭐길래 글로리미도 그렇고. 저품질이 되면 내가 썼던 글들이 전부 다 노출이 안 돼요. 아, 노출이 안 되면은 장사를 못 하게 돼요. 그 장사를 아예 접는 거죠, 그냥. 돈이 잘 벌렸던 시기는 어땠나요? 저는 1월부터 3월 달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고점이었죠. 근데 저는 딱히 의미가 없는 게 저점이 높은 방식을 선호해요. 직장인이었을 때보다 지금 본인 삶에 더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누워있고 싶을 때 누워있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런 삶들이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업 외에도 네. 강사로도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프레스런 단톡방에 있는 분들을 이제 제가 1대1로 알려준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느는 케이스도 있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나 이제 언어에 맞춰서 피드백을 해줘서 이해하기가 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업을 하시고 나서 주위에서 반응은 좀 어땠나요? 친구들은 부럽다고 얘기 많이 하죠. 직장인 친구들도 있고, 또 환경미화인 친구 같은 경우는 몸 쓰면서 일하는데 따뜻한 데서 이제 꿀 빤다고 얘기하고. 친구들이 알려달라고 한 적 없었나요? 있죠, 당연히. 도저히 내가 알려줘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안 알려준 사람도 있었고, 제가 붙어서 알려준 애도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해보라고 해서 그걸로도 수익이 나왔었고. 강의는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 일단 프레스런 단톡방에서 제가 이제 1대1로 알려드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신 분들이나 사실 비용을 안 받고 도와드린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도 많이 드는 케이스도 많고. 강의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꾸준함, 실행력, 그리고 반응성, 이 3가지만 맞추면 저는 무조건 유의미한 수익은 발생한다 생각하거든요. 꾸준함은 내가 수익이 안 나더라도 실력이 쌓이는 구간을 버텨야 되고, 실행력은 이제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알려준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성은 중간중간 방향이 틀릴 때마다 계속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잘하는 수강생은 너무 쉬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분들은 방법만 알려줘도 금세금세 하시거든요. 또 보통 수강생분들은 방향성을 많이 잡아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셔야 된다, 관점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못하는 수강생분들은 대체적으로 본인을 되게 불안해하세요. 본인 지금 상태가 현재 못하다 보니까 계속 안전지대를 찾으세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좀 나뉠까요?
저는 많이 해봤냐, 많이 안 해봤냐. 경험치에서도 아니고, 또 사람마다 사실 지식 베이스도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미적분을 그냥 가볍게 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곱셈, 나눗셈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원하는 포인트는 당연히 수익화일 텐데 좀 수익화를 내시고 계시는지. 대부분 에센스로 수익을 내시고, 이제 쿠팡 파트너스로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유통으로 수익 내시는 분도 있고. 일단은 평균적으로 이제 2, 3천 달러 버신 분도 있었고, 한 달에 에센스가 그 유통으로 최대 월 매출 1.6억을 하신 분도 있고. 혹시 그러면 수익 인증을 하기 위해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분을 보시면 이제 3,100달러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 평균 50달러는 계속 이제 저점으로 유지해 주시고 계세요. 저한테 계속 자꾸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선물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애드센스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1.6억이에요. 물론 이분이 이제 동업 구조긴 한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확장하실 수 있던 거죠. 요즘 부업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업이라 할지라도 전업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유의미한 성과도 발생되고, 온라인 수익화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 강아지 고양이 키우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강아지가 갑자기 똥을 싼다거나 뭐 이불을 물어뜯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이 강아지가 너무 예쁘다 그래요. 제가 지금 당장은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 같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들을 계속 겪고 이제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이제 만약에 수익이 0.01달러인 분이 계셔요. 그럼 1달러부터 찍어보자 얘기해요. 그렇게 수익 나오는 분들이 갑자기 10달러 벌 거야, 50달러 벌 거야. 현실이 여기고 이상은 여기 있으니까 포기를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본인의 에너지 안에서. 부업 초보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주위 환경이요. 당장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배운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게 돈이 되겠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자격증을 공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반응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면 당장 지금 돈을 안 벌리고 있고 이제 시선 자체는 안 좋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제 사람들 인식이 좀 적은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여전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제 평가가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위 시선들을 잘 이겨내야 되고, 최대한 내가 부업하는 거를 알리지 않고 오히려 그 부업하는 세계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의 진로를 결정하신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은 원래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먹고 살자고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직장을 소개로 들어갔는데 그게 마침 이제 대행사였던 거예요. 이제 내가 좀 더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쓴 돈도 없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나요. 그냥 돈은 더 벌어야겠고 연봉을 상승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부업을 찾다 그 당시에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당장 빚이 많고 돈이 없으니까 시도를 못 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블로그였고, 이제 그 블로그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거죠. 사실 이제 위기가 올 때도 있잖아요. 방법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으로 찍었냐 아니면 실력으로 찍었냐.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운이라는 게 찾아와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운을 계속 유지를 못 시키거든요.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진짜 뭐 대학교도 안 나왔고 사실 고등학교도 자퇴했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 시선에 굉장히 제가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이렇게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돈도 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부업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단기간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강사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단기간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면 이제 시간의 밀도가 높은 사람들, 10시간 쓰더라도 정말 밀도 있게 시간을 쓰는 거죠. 그런 분들이 된다고 봐요. 그걸 얼마만큼 유지시킬 수 있냐, 이게 관건인 거죠. 사실은 배달 부업과 이제 온라인 수익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배달 부업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은 정말 많이 발생돼요. 근데 배달 부업은 내가 다치면 못해요. 온라인 수익화는 내가 다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상망도 높은 편이고요. 어느 게 정답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하시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글로리 강사님께서 보시는 이제 블로그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유튜브가 발달하더라도 여전히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정제되어 있는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블로그는 망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재밌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아무리 쉽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이것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 수강생분이 포기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강사의 본분이라 생각하고 저의 비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인터뷰 했었던 것 중에 배워놓으면 언젠가 다 써먹는다. 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겠죠. 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어떤 부분이든 다 뭔가 연결될 때가 온다. 디자인 부분도 이제 처음에는 내가 왜 하나 싶었는데 남들이 못한 디자인 부분도 할 줄 알게 되는 거고, 부가적인 스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주위에서 이제 글로리 강사님 사례를 보고 전업을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충고를 하실 건가요? 생각보다 낭만적이진 않다.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외로움과 싸울 때도 있고 불안함과 싸울 때가 있다. 지금 내리는 눈처럼 예상치 못한 눈들이 많이 내린다. 지금 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응원의 한마디. 절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긴다. 하시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이유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이유는 100가지도 될 수 있거든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으니까. 전 지금 시작만 해도 상위 10%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꾸준히 하면 1%.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 특강을 보시고 리마인드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온라인 수익화를 하다 보면 본인한테 맞는 수익화가 하나둘씩 생기거든요. 어떤 분들은 영상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 스마트 스토어가 맞을 수 있지만, 저는 블로그는 이제 항상 기본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꼭 들고 가야 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블로그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겼다면 이제 무료 특강 링크가 아래 있으니까 이제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